어, 계획 세우는데 실패하면 결국에 실패하게 된다. 그럼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두 가지 팁을 주고 있는데, 이 랜디 포시 교수가. 계획은 여러 단계로 짜라, 여러 단계로. 어떻게? 오늘 뭐 하지? 그럼 이번 주에 뭐 하지? 이번 달 뭐 하지? 올해 뭐 하지? 그럼 내년에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멀티레이어스로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계획은 어차피 바뀌는데 뭐,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니야?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이 없다면 수정조차 불가능하다. 내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르는데, 모르는 채로 길을 간다? 그거는 바보 같은 길이죠. 그죠? 저는 어디를 찾아가려고 할 때 이제 GPS 받아서 구글맵 치잖아요. 그거랑 이정표를 보고 확실해질 때부터 움직여요. 그렇지 않고 일단 여기인 것 같은데 하고 막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열심히 움직인 만큼 돌아와야 돼. 신중히 진중하게 인터넷이 잘 잡히고 GPS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죠. 그다음 아까 제가 인생의 버킷리스트 한 가지부터 100가지까지 짜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촘촘하게 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멀티 레벨스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라. 내가 할 계획. 다시 얘기를 합니다. 계획을 여러 작은 단계로 쪼개자. 입사하자마자 사장이 될 수는 없다. 나는 목표가 사장이야. 대기업 사장이야. 근데 신입사원 되자마자 저는 목표가 대기업 사장입니다. 하면 되나? 사장이 되려면 대리도, 과장도, 팀장도, 부장도, 예? 상무, 전무해야 사장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일단 대리부터 돼야 되겠네. 대리부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년 차가 돼야 되고 어떠어떠한 성과를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무슨 능력을 기르고 어떤 업무를 잘해야 돼. 그걸 하고 나서 오케이 대리, 그다음 과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일을 세워놓고 어떤 일부터 해야 되냐? 가장 하기 싫은 일. 어떤 사람들은 쉬운 일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운 일부터. 근데 사실은 어떤 일부터 해야 되냐면 어려운 일부터 해야 돼요. 어려운 일. 예를 들어서 여기 개구리 얘기 나와 있는데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시간을 끌지 마라. 세 마리를 먹어야 된다면 큰 놈부터 먹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집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집을 치워야 돼. 그 중에서 그러면은 침대 정리도 있을 거고 청소기도 있을 거고 뭐 설거지도 있을 거고 창틀 닦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쉬운 것부터 해야지라고 하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기가 싫어져. 그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었던 일부터 시작하면 그다음에 하나하나 하는 게 나 하나 성공했어. 나 창틀 닦기 정말 싫었는데 하나 성공했어. 그러면 다음 것도 할 수 있겠어. 이거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해군 제독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이 맥레이븐 제독이 어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부터 정리해라. 그러면 작은 성공 습관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죠. 다음은 계획을 세웠으면 일하기 전에 책상부터 치워라. 그리고 일은 한 번에 하나씩. 핸드폰이나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이죠. 크롬에 탭이 막 수없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가 뭐 눌렀었지? 찾지도 못해.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죠? 내가 하던 일만 쫙 하면 사실은 집중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없고 집중이 흐트러졌어.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갔다 와야 돼. 갔다 왔어도 나 이거 하고 있었지. 엑셀 여기 하고 있었지라고 하면 집중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로 든 게 뭐냐면 책상이 비행기 식사 테이블이라고 생각해라. 거기에 보면 요만하잖아. 요만한데 우리가 거기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트북 하나 올려놓을 수 있고 옆에다가 뭐 맥주 한 잔, 그다음에 메모장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필요하냐고 우리가.
안 필요해. 안 필요한데 책상 이만한 거 해가지고 다 어질러 놔. 그럼 요거 했다가 핸드폰 들춰봤다가 내가 그거 어디다 놨지? 메모 찾아봤다가 그렇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 요거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데 이 사람이 dead time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죽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중요한 일, 나 이거 일 언제 하지?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나 그거 내일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일, 아까 얘기했죠? 그걸 다 쳐내. 쳐내고, 시간을 내가 만들어 쓰는 거야. 나 내일, 저기 친구랑 수다 떨기로 했는데, 그 시간,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만약에 중요한 친구가 아니라면, 그냥 버리고, 나중에 만나자, 또는 전화로 해결하자 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딱 배치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떤 시간을 쓸 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썼잖아요. 시간을. 그러면 그 시간을 날린 거로 끝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 시간도 같이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어, 데스타임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어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여기서는 데이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동할 때, 차 안에서 그렇게 전화를 해요. 항상 전화를 해. 왜냐하면 전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회사에서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전화 이렇게 받아. 아니, 뭐 헤드셋을 꼈다고 쳐. 다른 일 못 합니다, 사실. 전화하면. 중요한 전화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은 전화는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전화면 전화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나 뭔가 이렇게 약속 잡고 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저는 무조건 차 타면 전화 다 돌려요. 제가 필요한 전화 메모해놨다. 그게 나의 죽은 시간이야. 그거를 거기다 써버리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어, 그때 만나기로 한 거 언제 할까요? 그러다가 막 수다도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시간에 중요한 일 하는 거야. 내가 차로 이동할 때는, 그때 만나기로 한 거 내일 8시 어떠세요? 아,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니까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할까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이번에 이 방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보통 한번 딴짓을 하면 심리학, 통계학적으로 이렇대요. 6분에서 9분 소요를 한대요. 그리고 다시 집중하는 데는 4에서 5분이 소요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쭉 하고 있었어.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띵동 인스타그램 알람이 울렸어. 어, 누가 좋아요 눌렀나? 댓글 달았나? 들어가. 그러면 그게 중요한 댓글일 수도 있죠. 중요한 알림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라도, 근데 다른 사람 친구가 뭐 하나 올렸네? 스토리 한번 볼까? 좋아요 몇 개 달렸지? 결국 6에서 9분이 날아간다는 거야. 한번 내가 일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오케이. 그러고 나서, 나 이제 핸드폰 그만 봐야 되겠다. 나 일하고 있었지? 하고 내려놨어. 핸드폰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 뭐 하고 있었지? 맞아, 맞아. 그 엑셀에, 근데 엑셀 어디까지 기록했더라? 이거 하는 데까지 4, 5분 걸린대. 그러니까 한번 스마트폰 알람이 오면 10분, 14분 정도 날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스마트폰 알림을 딱 5번만 울렸다. 뭐 전화, 문자, 카톡, 인스타그램, 뭐 링크드인 다 올려. 그러면 1시간 날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차라리 1시간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10분 딱 정해가지고 오케이 쉰다. 지금 쉬어. 나 어차피 1시간 일했어. 10분 쉬는 동안 인스타그램도 보고 카톡도 보내고 딱 끊고 다시 5분 동안 집중한 영역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방해하는 요소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인간이 나약하잖아요. 나는 방해 안 받을 거야. 나는 인스타그램 알림이 딱 울려도 스마트워치에 진동이 있어도 나는 집중 계속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미 훌륭한 사람이 돼서 바쁘겠지. 기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화 돌리고 있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나약하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못해. 나는 귀가 얇아. 나는 공포에 약하고 탐욕에 약해. 난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 하니까
정보를 줄이자. 방해 요소를 줄이자. 예를 들어서 전화를 꺼놔. 또는 알, 자동 착신 전환 해가지고 저 지금 업무 중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물론 빨리빨리 대답하면 좋지만 형식상 내가 언제 대답해도 상관없죠. 그 중에 난 데드 타임, 데드 타임. 제가 이메일 답장을 언제 하냐면 차로 운전할 때 이메일 답장 못 하잖아요. 택시, 그 다음에 뭐 버스 기다릴 때, 또는 어디 도착했는데 약속 시간에 내가 10분 일찍 도착했어. 그럼 그 10분 동안 이메일 쓰는 거야. 어차피 죽은 시간, 그 시간에 뭐해? 보통 핸드폰 보잖아.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 알림을 꺼버리자.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다 꺼버리자. 제가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안 맞아요. 전 한국 폰도 있고 미국 폰도 있는데 제 미국 폰을 아는 사람이 일단 별로 없고 그다음에 미국 폰으로 연락할 일도 별로 없어. 그럼 주로 업무 연락은 한국 폰으로 오게 되는데 한국 시간과 제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밤중에 유튜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연락을 못 받아. 다 부재중 전화 찍혀 있고 문자 와 있고 카톡 와 있어. 그럼 언제 봐? 다음날 아침 나 일어나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일어나서 봐서 답장을 하거나 연락을 하면 그 사람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거의 12시간 이상 흘러가. 근데 이 사람이 왜 연락 안 합니까? 나 급해요. 지금 당장 이거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7개월 동안 주식 투자자이자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저도 핸드폰 중독이었어가지고 어딜 가나 핸드폰 막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 그게 많이 바뀌었어. 아, 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구나. 또는 와도 이게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요새는 핸드폰 놔두고 많이 다닙니다. 그냥 운동하러 갈 때 어차피 핸드폰 안 할 거니까. 그죠? 잠깐 장 보러 갈 때 핸드폰 필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3번 보면 상대의 시간도 방해하지 말자. 껌껌이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 저거 어떻게 돼? 라고 하면 방해가 됐잖아 이미. 그럼 아까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딴짓을 하면 6에서 9분 소요되고 다시 집중하는 4, 5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을 방해해서 상대방의 10분에서 14분을 날려 먹을 거면 한 번에 몰아서 해줘야 돼. 어, 제가 어저께 이런 게 궁금했어요. 물론 급한 거 말고. 그래서 요로 한 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이메일로 남기면 좋지. 쏙 정리해서. 내가 약간 번잡스럽지만 내가 번잡스럽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지. 상대방이 읽기 편하다는 거니까. 그럼 상대방은 이메일 받고 편할 때 답장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